네,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학원 학원장 김창식입니다. 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교학점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 제가 짚어드렸죠. 그게 이제 제가 2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그렇죠. 교육과정 변화, 그 다음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 대학 입시의 변화.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현재 지금 2022년 기준이죠.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복잡한 여러 정책들보다는 이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만 짚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아이 고교학점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개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교육과정 변화입니다. 교육과정 변화. 자, 1학년은 공통과목을 배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고등학교 가더라도 우리 아이가 똑같은 과목,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똑같은 과목으로 1학년 때 수업을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이런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들었으면은 이게 여기 달라진 부분이에요. 지금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위수죠, 그죠? 단위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과목을 이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학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1학점당 50분 수업에 16회 진행됩니다. 기존 교육과정은요, 17회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하지만 50번 수업에 16회, 한 학기에 16회 수업, 이걸 이수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수하게 되는데, 단순히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어떻게, 그쵸?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일정 점수 이상을 도달해야지만이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1학점이라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92학점을 이제 따야지만이 졸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과 174학점, 그 다음에 창체활동이죠. 창의체험활동이 18학점이 포함돼서 총 192학점을 3년 동안 따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수 도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점을 못 따는 경우가 있다. 지금의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은요, 그냥 내가 수업만 들어서 단위수, 그러니까 그 수업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졸업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학점을 따야 된다. 학점 딴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일정 점수에 도달해야지, 넘어서야지만이 그 학점을 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 다음에는 미수한다. 그러면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졸업을 못 하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을 못 지들이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수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거죠. 미수가 발생 시에는 보충 이수 지원하고 대체 이수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학점을 따게 해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과정 변화는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충분히 경험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 대비하는 거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저 미수 도입이라는 거 제가 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존의 교육과정의 어떤 내신 평가와 우리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1학년은요 상대평가입니다. 기존처럼 석차 9등급이 유지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1학년 때는 석차 등급이 유지되고 2학년 때는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2학년은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바뀌나요? 자, 1학년 과목은 뭐예요? 공통과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그 똑같은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죠. 그럼 그 과목을 들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요, 사실 절대평가로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신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대신에 바뀐다고 한다면 사실 절대평가라고 한다면 내신의 변별력이 아무리면 지금의 현행 석차 9등급제와 비교했을 때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신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1학년 과목, 모든 학생들이 듣는 1학년 과목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상대평가, 석차 9등급을 유지를 시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어떤 그런 2학년 과목에서는 선택 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A, B, C, D, E, I 성취도를 해가지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 정도의 성취도가 도달한다면 뭐야? 그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따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거예요. 석차 9등급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이하들 학부모님 이제 아셔야 됩니다. 석차 등급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보다 좀 더 석차 순위죠. 성적을 좀 잘 받는 경우에는 석차가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4%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4% 안에 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석차 등급입니다. 그리고 4.01%부터 11%까지 그 사이 7% 존이죠. 그죠? 요 사이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2등급이라는 석차 등급을 받게 된다. 그럼 3등급은 11%, 11.01%에서 23%까지 3등급이다. 그리고 4등급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석차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죠. 1학년 과목은, 1학년 공통 과목은 이렇게 석차 등급을 매긴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특대 과목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 D, E. 그러니까 90점을 넘기면 A라는 성취도를 받게 되고 80점대는 B, 70점대는 C, 60점대는 D, 그리고 50점대 늘죠. 50점 이하부터 40점까지는 E라는 성취도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40점을 못 넘기는 경우 39점 이하부터는 뭐예요? 바로 미수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 39점, 40점을 못 넘겼다. 39점을 못 넘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그 과목을 이수 못한다고 하면 졸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미수 제도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그게 2021년 2월 16일 발표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보통 이수 통합, 이렇게 내 한해 본문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학교에서는 진단평가, 학습관리 등 미수 예방을 중점을 두되, 자, 그건 거죠. 학교 안에 학급 안에서 좀 공부를 좀 못할 것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 미수를 예방하는데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가 미우수 오타입니다. 미수입니다. 그죠?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가 또 뭘까? 일단은 보충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이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보충이수가 뭘까? 자, 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미수가 발생했다는 말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39점, 40점 미만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예 성취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미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쵸? 그럼 기말고사 끝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어차피 아까 16회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16회 수업하고 난 다음에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게 기말고사 끝나고 마무리돼야 되는데 기말고사 보고 나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미수잖아. 40점 미만이라는 거지. 그럼 미수 졸업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보충 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 별도 과제 수행. 자, 그러면 선생님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오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방학이 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방학 종업식 종업식이죠. 종업식 하기 전까지 이 친구들은 별도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보충 과정을 제공하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수업량을 축소해가지고 수강을 하게 해가지고 학점을 따게 만들어준다. 즉 최소한의 학점이죠. 이 성취도를 받게 해준다. 이게 미수 제도거든요. 와, 복잡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 입장에서 봅시다.
수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봐요. 수업하는 선생님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뭐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학기가 시작됐어요. 학기가 시작됐는데 딱 와보니 교실에 딱 와보니까 어때요? 수업 듣는 아이들도 있지,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도 있지. 물론 학기 초에는 열심히 듣겠지만, 그쵸? 점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지도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주요 내용, 단계별로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어요. 학기 시작 전에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그쵸? 어차피 이 과목에 대해서 성취 수준 설정하고 수업이라는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수업 들어왔더니만 수업 못 따라와. 자고 있어. 그 미도달, 그 학점 미도달이에요. 학점 미수를 못하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거야. 조기 발견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자지 마. 자지 마. 뭐 이런 식인 거죠. 지도를 하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학기 중에는, 보니까 얘가 계속적으로 학업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또 따르지 못할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한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학기 말 시험 보잖아요. 미도달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점을 못 넘겼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어떻게 파악해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들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하고 또 이들한테 최소 학업성적 도달하기 위한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요, 그냥 수업만 들으면 졸업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쵸? 이 아이가 그 과목을 선택했으면은 최소한의 점수를 도달하고 학점을 따야 되는데 그거마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학교가 조치를 취해서 아이들 지도한다는 얘기죠. 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참 과연 이런 비율들이, 그러니까 미도달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참 이게 약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전략적으로 탈강남이라고 하죠. 강남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서 내신 성적을 좀 좋게 따서 내신으로 좀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요, 석차 등급이 유지되는 지금의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맞는 전략입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요, 아니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A 성취도 받은 학생 비율이 지방도 상당히 높거든요. 결국은 뭐냐, 석차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내신의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좀 따기 쉬운 수월한 고등학교로 가서 1등급 받으면 5월 1등급 받고 이걸로 상위권 대학 들어가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고교 학점제 시대에서는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A라는 성취도가 그렇게 지금의 석차 등급과 비교했을 때 변별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A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탈강남을 해서 지방권으로 고등학교를 가서 물론 A 성취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내신의 변별력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야?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약간은 변형되면서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지방에 가서 A 성취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면접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위권 대학은요, 면접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재시험 면접이에요. 교과 면접이란 말이죠. 이거를 뚫으려면은 어떻게? 내신이 조금 따기 수월한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는 과연 그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미수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수제도라고 한다면은 아무려면은 고등학교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 성취도 받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물론 그런 고등학교 전략적으로 내신 따기 쉽겠지만 그런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교가 상당히 그들 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겠죠.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까 제 복잡하게 학교가 그런 미수 대상자들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미수자를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쵸. 내신을 쉽게 내는 거죠.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고 한다면은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좀 전에 전략적으로 그런 고등학교 간 친구들이 A 성취는 받을 거야. 1등급은 받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과연 그 친구가 정말 실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상당히 까다로운 면접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내신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그런 내신 따기 수월한 고등학교에 가서 뭐예요? 내신을 좋게 딴들 이 친구가 정말 진정한 교과 실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탈강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 학교를 가는 게 오히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죠. 괜히 분위기 안 좋은 고등학교 가다가 모든 학교의 역량들이 그 아이한테 쏠린다든지 아니면 내신에 쉽게 출제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평상시에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학교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실력을 쌓을 수가 없겠죠. 그럼 곤란하다는 거지. 아무리 숫자상으로 내신은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 상위권 대학은 면접의 비중을 강화시킬 거니까 면접에서 우리 아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